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인준 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에 집중 투자해 자립경제 원년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이를 위해 시민펀드를 통한 시민경제 자립과 군산형 일자리 고도화, 산업단지 대개조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점 시책을 제시했습니다. 익산시가 올해 시정 목표로 식품과 농업, 스마트 도시, 교통을 중심으로 패스트 익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철도교통 인프라 구축과 글로벌 바이오 허브 도시 추진 등 5대 역점 시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새만금 제3단계 수질 개선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하루 2차례 배수관문 개방으로 하는 현 해수유통 방안을 2024년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이 같은 해수유통 방안이 수질 개선에 효과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올해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에 집중 투자를 통해 친환경 저탄소 산업 구조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민펀드를 통한 시민경제 자립과 군산형 일자리 고도화, 산업단지 대개조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모형숙 기자입니다. 강인준 군산시장은 올해 시정 방향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핵심 사업의 속도를 더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집중 투자한 신재생에너지 시민펀드를 통해 시민경제 자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회복의 시기였다면 올해는 그 기반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 도시로의 대전환을 이뤄가고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도약의 해로 만들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는 새만금의 풍부한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과 국책 연구기관이 집적화되는 마중물 클러스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이 새만금 그린산단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5개 국책 연구기관이 3,200억 원의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SK 컨소시엄의 2조 원 투자와 연료전지 기업인 두산 피어셀의 투자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재생에너지가 집적화된 데가 우리 군산 새만금뿐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군산으로 오야만이 본인들이 그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너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성급하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하는 것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막 기업을 받는 것보다는 지속 가능한 그런 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좀 유치를 하자.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군산형 일자리는 대기업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전기차 단위구매내 출시로 군산형 일자리의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군산 국가산업단지가 산단 대개조 사업에 선정되면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중소 중견기업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새롭게 유치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지역 상권의 안정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더욱 단단히 다지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은 10% 할인율을 유지하고 공공 배달 앱은 종합 쇼핑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오는 3월 착공하는 도매 물류센터와 3년차를 맞이한 상권 르네상스 사업, 도시재생 사업의 연계도 올 한해 핵심 과제입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3월 중 착공하여 물류비 절감을 통한 대형 유통업계와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올해 3년 차인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하여 침체된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3년 동안 공을 들여온 군산시.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자리 원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군산조선소가 이르면 내년부터 블록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군산조선소 가동 문제를 놓고
전라북도 현대중공업과 협의를 진행해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조선소는 선박 건조가 아닌 선박 건조에 필요한 블록을 생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동에 앞서 현대중공업은 용접과 기술인력 양성, 블록 자재를 울산으로 옮기는 데 들어가는 물류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풍력타워 시장 1위 업체인 CS윈드가 군산에 공장을 건립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CS윈드와 군산 국가산업단지 입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CS윈드는 지난해 6월 군산의 선박 구조물 제작업체인 JY 중공업을 인수하고 9만 9천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공장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도는 CS윈드의 일정 물량을 할당하는 방안을 제시한 걸로 알려졌으며 CS윈드는 풍력 터빈과 타워, 하부 구조물 등의 생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이 특혜 논란으로 3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은 오는 4월 완공을 목표로 한국수력원자력과 전라북도, 군산시 등 9개 기관과 기업이 발전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생산 전기를 송전하는 송전선로 건설 입찰이 5차례나 유찰되는 바람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 사업에 참여한 현대글로벌의 신용도와 자금력에 대한 의문과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착공한다고 해도 오는 2025년이나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항 다목적 관리부두가 준공됨에 따라 본격 운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다목적 관리부두는 지난 2017년 446억 원을 들여 착공한 이후 지난해 말 공사를 끝내고 이달 준공 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부두는 1,500톤에서 3,000톤급 대형선 구간 380m, 500톤급 이하 소형선 구간 210m 건립됐으며 17척을 계류할 수 있습니다. 다목적 관리부두 운영은 항만법에 따라 부두 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유지 보수는 전용 사용자인 해경에서 부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올해 시정 목표로 식품과 농업, 스마트 도시, 교통을 중심으로 패스트 익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철도교통 인프라 구축과 글로벌 바이오 허브 도시 추진 등 5대 역점 시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시의 올해 시정 목표는 패스트 익산 조성. 이를 위해 정원효 익산시장은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식품과 농업, 스마트 도시, 교통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탄한 성장 위에서 담대한 도약을 이끌어갈 익산 대천안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한 발 더 다가가는 패스트 익산을 시정 목표로 시민 여러분과 시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내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5대 역점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철도교통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구축입니다. 올해부터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철도 차량기지를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또 서해안, 호남 고속도로 연결과 수도권, 경상도 KTX 노선 확충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주 김천 간 철도망 구축이 현실화되면 익산역을 통해 경상도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KTX 익산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을 연계해 동북아 물류 거점 트라이포트 완성으로 유라시아 대륙 철도 시대의 포문을 열겠습니다. 500만 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냅니다. 메타버스와 홀로그램 등을 활용해 미륵사지를 구현하고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근현대 아카이브 구축과 마을 역사 탐방대 조성, 청년 예술인 레지던스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청년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해 올해 익산 청년시청이 설치됩니다. 익산시는 자치연금 마을을 5곳까지 확대하고 나눔 곳간 운영을 통해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역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에 나섭니다. 쾌적한 정주 여건을 만들기 위해 숲세권 주거단지 조성을 이어가고 만경강 수변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주거단지 건립을 추진합니다. 왕궁 축사 밑집 지역과 용안면 습지 생태공원에는 왕실 정원과 무왕의 숲 왕궁 정원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물과 숲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국가정원, 민간정원, 수변도시, 신흥공원, 치유숲, 민간 특례공원 등 5분 내 숲을 만날 수 있는 숲세권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익산시는 미래성장 산업으로 농생명 바이오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과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등이 들어서는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 유기농 산업, 복합 서비스 단지 등으로 구성된 농생명 혁신파크 등이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무소속 정원율 익산시장이 민주당 복당을 놓고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오늘 시청 상황실에서 가진 올해 시정 운영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복당 여부는 여론조사 등 각계 의견을 취합해 다수 시민이 바라는 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강력한 추진력을 담고 싶고 그의 정책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7일까지 탈당 인사에 대한 복당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내년 국가예산 사업이 다음 달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2,500억 원 규모의 KTX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비롯해 3,000억 원 규모의 용안 생태습지 연결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산재 전문병원 건립,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테크 R&D 허브 구축, 소프트웨어 미리체험 사업, 스마트 전장 부품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친환경 농건설기계 기술 지원 기반 구축, 금마 전통형 한옥 주거단지 조성 등이 내년 국가예산 사업으로 발굴됐습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내년 국가예산 사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오산에서 영만을 잇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의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내년 6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고 국대도 건설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번 사업은 익산 오산면 신지리 21번 국도에서 영만리 23번 국도와 연결하는 것으로 전체 길이 7.05km에 걸쳐 사업비 1,888억 원이 투입됩니다. 익산시는 오는 2030년에 완공되면 새만금 개발에 따른 연계 도로망 확충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는 12만 4,8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10,000명이 늘어 8.7%가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6.3%에서 6.9%로 0.6%포인트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부산 다음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도내 수급자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새만금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새만금 제3단계 수질 개선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하루에 2번 배수관문을 개방하는 현 해수유통 방안을 2024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환경단체는 지금의 해수유통이 새만금 수질 개선에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열린 제26차 새만금위원회.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 개선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수질 개선 대책은 2023년까지의 단기 대책과 2024년 이후의 장기 대책으로 나뉘었습니다. 위원회는 수질 개선이 완료되는 2030년 새만금의 수질을 중상류는 4등급, 하류는 3등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 가운데 해수유통 대책의 경우 지금과 같은 하루 2차례의 배수관문 개방을 2024년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해수유통 전면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25차 때 새만금위원회 때 그 결론이 지금 당장은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니 2023년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부처들이 해수유통을 해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각자 연구 영역을 고민을 하고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거든요. 2024년에나 새만금위원회 할 때 결정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환경단체는 해수유통 현행 유지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해수유통을 한 차례 더 늘렸지만 유통되는 해수량이 부족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새만금호 바깥쪽의 해수면보다 1.6m 낮게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수위가 조정돼야 해수와 담수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는데 인위적으로 수위를 조절하다 보니 배수관문을 열어도 해수가 잘 유입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유통되는 해수의 양이 부족하다 보니 수심 4m 아래로는 담수와 해수가 섞이지 못하고 산소 농도가 리터당 1mg까지 떨어져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이른바 데드존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이너스 1.6m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평균 수위를 충분히 올려줘야 된다. 지금처럼 마이너스 1.6을 유지하면서 해수량을 늘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지금보다는 충분히 올려줘서 현실적인 방법을 좀 찾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해수유통 횟수를 한 차례 더 늘렸지만 여전히 제자리인 새만금의 수질. 현실적인 수질 개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1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3,931명, 해외 유입 19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882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49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5,887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11시까지 105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43명, 익산 10명, 군산 9명, 정읍 7명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역학조사 결과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1,112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4일 기준 0.95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부가 전면 등교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새 학기에 지역 학교 구분 없이 정상 등교를 시행합니다. 또 올해는 수학여행 등 숙박형 교육 활동도 허용합니다. 교육부는 새 학기 전까지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도비 480억 원을 마련해 6만여 곳의 소상공인에게 오는 17일부터 8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행정명령 시설에는 행정청의 인허가증이 없는 자유업종의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도의 이번 결정은 지난 2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손실을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미륵산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이 하선을 하던 중 미끄러져 부상을 당했지만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정오쯤 미륵산 중간 능선 부근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이 하산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복사뼈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고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등산객을 구조해 원광대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3월부터 전면 등교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도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비할 원격 수업 지원 13개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원격 수업용 컴퓨터 교체와 학생용 태블릿 PC 보급, 정보통신기기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원격 수업 지원을 강화하고 대체 학습 프로그램 지원과 원격 수업 학습 격차 해소 사업을 벌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는 맞춤형 콘텐츠 공급과 보조 공학기기를 지원하며 다문화 가정 학생은 한국어 교육 원격 수업을 강화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휩싸인 유진섭 정읍시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정읍시는 유 시장이 6일 오전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시장이 오늘 오전에 검찰에 들어간 것 같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유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A씨 등 측근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고 각종 혜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렌터카를 맡기면 매달 수익금과 할부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00대가 넘는 차량을 편취한 30대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1년 10개월간 전주와 대전, 서울 등지에 거주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렌터카 251대를 넘겨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받은 차량을 제3자에게 빌려주며 보증금 등을 챙겨 잠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119건으로 피해 규모는 21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김수훈 국회의원이 배산 부영 2차 아파트 조기 분양 중단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감정평가 결과를 무시한 채 아파트 조기 분양을 중단한 것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부영주택이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기 분양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영대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이끄는 대한민국 대전환선거대책위원회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지난달 27일 출범한 비전위의 부위원장의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신 의원은 이에 따라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주요 의제 정책 발굴과 홍보 등에 힘을 보태게 될 전망입니다. 신 의원은 그간 당 원내 부대표와 대변인을 역임하며 각종 이슈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금강 하구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군산과 서천, 부여, 익산 등 금강 유역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합니다. 시민단체는 오는 11일 금강하구 자연성 회복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수유통과 하구보건 특별법 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추진위는 그동안 지자체 간 물 이용에 대한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금강하구의 생태 환경이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며 시민단체가 연대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전북과 충남, 대전, 세종, 충북 등 90여 개 단체가 참여합니다. 군산시가 마을 세무사 14명을 위촉했습니다. 이들 마을 세무사는 앞으로 2년 동안 영세사업자와 농어촌 주민의 무료로 세무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 대상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사안과 청구액 300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 청구 등입니다. 무료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전화나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고 마을 세무사는 시청 홈페이지와 민원실,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홍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황등 서부교회가 고추장과 밀가루, 쌀 등으로 구성된 사랑의 꾸러미 20상자를 관내 저소득층 및 복지 사각지대 가구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인화동 지역협의체가 정기 기부를 약속한 주식회사 삼양종합기계를 착한 가게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서영주정 주식회사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최고기온은 영상 8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영하 6도에서 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